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부 분위기가 좀 무거웠었는데 좀 분위기 바꿔서 재밌는 얘기 좀 들을까? 재밌는 이제 산업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저희를 찾아오신 분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정우창 수석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저희랑 했는데 네. 두 분 자리가 바뀌셨어요. 아, 특별한 한번 이유가 바꿔봤습니다. 있나요? 네. 그리고 그런가요? 또 약간 메인 MC도 바꿔보고 2부부터는 아, 지금 오시는 그러시구나. 것부터는 네. 저희 다양한 알겠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긴장까지 정희 하세요. 사님 예, 예. 하시면 또 사실 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와주셔서 룰루레몬 해주셨는데 맞아요. 주가 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예, 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은 좋았습니다. 제가 룰루렘 말씀드린 게 아마 5월 말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6월 초에 이제 1분기 실적, 우리 말하는 1분기는 아니지만 1분기 실적 룰루렘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미국 소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도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견고했고요. 네.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중국에서 폭발적인 아. 성장하는 모습. 보여서 일단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네. 요즘에 사실은 다들 주가가 별로 안 진짜 좋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우리 조금이나마 희망이 아유, 되셨으면 너무 하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아유.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룰루레몬을 말씀드린 게 이제 항상 저희가 소비재에서 네. 모든 소비재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하는 소비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3프로TV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룰루레몬도 그런 관점이고 오늘도 사실은 또 소비재에서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이제 럭셔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원래는 그 한 달 전에 그거 해주시려고 맞습니다. 하셨다가 룰루레몬 주가가 너무 맞아요. 빠져서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이다 해서 이 해주셨고. 리포트를 제가 5월달에 아. 쓰고 이거 말씀드릴까 하다 룰루레몬을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키러 와주셨어요. 예. 제가 그거 꼭 해달라고 그때 부탁드렸었잖아요. 예. 럭셔리 예. 사는 궁금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럭셔리 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럭셔리 쪽에 이제 연관된 사실 주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식을 우리가 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보면 럭셔리는 크게 투자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럭셔리 브랜드 회사, 상장돼 있는 회사. 뭐 예를 그쵸. 들어서 루이비통이라든지, 캐링이라고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유럽에 상장된 캐링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도 뭐 유럽 시장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브랜드를 사야 될까? 추천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이 네. 브랜드를 판매하는 면세점을 추천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아, 하다가 면세점이요? 요새 예. 우리나라 면세점 너무 주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도 중국 면세점. CTG 예. 면세점이라고요. 중국 아, 1위 그쵸. 면세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소비재 담당을 하고 또 저희 중국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전희 애널리스트가 또 있는데요. 네. 김전희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토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리포트에서 글로벌 럭셔리에서 가장 추천을 해야 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해서 저희의 결론은 일단 중국 1위 면세점의 CTG 면세점이 지금 다시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탑픽은 CTG 면세점입니다. 근데 CTG 면세점을 CTG 면세점 말씀드리기 전에 CTG 네. 면세점 이해를 하려면 중국 럭셔리 시장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중국 럭셔리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 또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럭셔리 시장의 성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향후에도 성장해서 많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중국 면세점, CTG 면세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우, 좋습니다. 네. 오늘 딱 그림을 딱 그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 빨리 들어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아. 게 좀 짚을 수도 있는데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럭셔리를 봐도 될까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침체 둔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예. 또 좋은 질문 예. 또 하셨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뭐 애널리스트 한지 지금 22년째네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22 그래서 년이라니.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 럭셔리 시장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면 고민되죠. 아까도 예.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리세션을 예. 대비해야 된다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리세션에 그럼 럭셔리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저도 사실은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많이 쫓아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과거에 뭐 98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 럭셔리 시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찾아봤는데요. 98년도 뭐 2008년도 이때의 뉴스를 쭉 쫓아가 보면 한국 소비에 관련 뉴스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면 럭셔리만 견조하다 이런 와.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황이 와도 럭셔리의 주요 고객층의 하나인 돈이 많은 아,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더 늘어나는 그쵸. 약간 이런 소비 수요자 입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사실 안타깝지만 굉장히 빠르게 어쩔 수 진행되고 없는 사회 그런 현상이죠. 구조적 변화가 사실은 럭셔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리세션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럭셔리 주가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센티먼트가 빠지는데 근데 보면 리세션이 끝나게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회복을 할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럭셔리나 이런 주가들이 과거에 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리세션이 오면 주가는 빠지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린 미국보다는 중국 소비 시장을 더 하반기에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 좀 더 덜한 사실은 CTG 면세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 중국 관련된 익스포저이기 때문에 CTG 면세점은 올해 하반기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CTG 면세점 다시 한번 미국은 말씀드립니다. 약간 소비가 좀 꺾이고 있고 중국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코로나 이전 대비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 차트가 지금 두 개 있는데 보시면 왼쪽이 이제 2019년이니까 코로나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1년은 이제 작년이니까 코로나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나라 국적 사람들이 얼마만큼 럭셔리를 샀느냐 약간 이건데요. 완전 보시면 바뀌었네요. 왼쪽에 네. 1등이 중국 국적이었어요. 네. 35% 글로벌 럭셔리를 샀는데 올해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의 밑에 있는 미국 와. 국적을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전체 글로벌 럭셔리 소비의 22%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에 31%까지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국적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 쭉 2016년부터 이제 저희 25년 저희 추정치가 쭉 나와 있는데 색깔이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 보시면요. 20년 코로나 때도 가장 적게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21년에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제일 높게 와 있죠. 60%. 그래서 미국 국적 소비자들의 럭셔리 소비를 코로나 이전에 19년을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40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40%를 더 산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소비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부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됐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이러니까 이런 수요가 다 럭셔리 쪽에 모여서 이제 140%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맨 밑에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중국 보면요 제일 밑에 와 있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21년 작년에 회복도 사실은 보면 다른 국적 대비해서 가장 못했네요. 적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럭셔리 소비가 코로나 이전에 100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중국도 럭셔리 소비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줬고 중국은 많이 줄었고 맞아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은 작년도 기준이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0% 수준 야. 똑같은 수준 정도였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고요.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지원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소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럭셔리도 굉장히 많이 사서 저는 너무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살 사람 다 샀고. 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22년을 쭉 보시면요. 일단 파란색 미국이 제일 밑에 가 있어요. 저는 그러네요. 작년도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올해 지금 좀 많이 줄어들 걸로 봐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이나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미국 판매 비중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은 사실은 미국 소비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럭셔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 업체보다는 오히려 중국 면세점 쪽이 더 낫지 않나. 예. 근데 저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을 이제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샀나 이제 럭셔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인가 왜냐면 중국 요즘 소비 시장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인가라는 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중국 아직 뭐 펜트업 럭셔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중국 소비자들 특징이 보게 되면 럭셔리를 살 때 주로 해외 나갈 때 많이 사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사실은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럭셔리를 사고 싶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억압 수요, 펜트업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내년부터 24년, 25년에 장기 럭셔리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클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23년, 24년, 25년 보면요, 빨강색인 중국이 제일 높은 수준, 압도적으로 높은 야. 성장률 보일 걸로 저희 김전희 애널리스트는 이제 한 20% 이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예. 못 산 게 있으니까 그동안. 예, 보고 있고요. 이제 리세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보다 좀 더 조정이 있겠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항상 펜트업 수요. 그러니까 내가 리세션 때 못 사면 좋아지면 또 사죠. 살 가능성 네. 굉장히 많고요. 이런 중국 럭셔리 폭발적인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티즈 면세점 일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장기적으로 정말 럭셔리 시장이 계속 좋을까? 예, 이런 구조적인 고민을- 성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린 답은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MZ 세대, 아하. 예, 럭셔리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MZ 세대가 럭셔리 소비 비중에 얼마가 차지하나 보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2016년에는 한 2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21년 작년도기 63%까지 와. 올라갔고요. 중국은 심하다. 70% 넘어요. 70%. 예. 돈이 다 쟤네한테 있나 봐. 나는 없는데. 왜냐하면 MZ 세대가 사실은 보면 뭐 저축도 하는 MZ 세대 있겠죠. 저축보다는 지금 현재 쓰는 거, 소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MZ 세대의 럭셔리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MZ 세대가 특히 선진국,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MZ 세대 숫자가 절대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어허. 그리고 이들의 소득 수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이들이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MZ 세대가 럭셔리 시장의 장기 성장을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도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게 차트가 이제 오른쪽 차트가 한국 관련된 건데, 왼쪽 차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나? 50%네요. 네, 라는데 이게 쭉 1984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30% 초반대에서 지금 거의 5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면요, 98년,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근데 그러네요. 자세히 보시면요, 금융위기나 이런 경제 위기가 지나게 되면 상위 소득자 비중이 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데이터가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나온 데이터가 아마도 과거에 98년이나 2008년처럼 또 상위 소득자 비중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 시장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럭셔리라는 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이런 심화되는 양극화, 그 다음에 MZ 세대,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어쨌든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은 구조 성장을 계속한다, 라는 게 저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럭셔리 시장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주의 깊게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양극화 관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소비자들만 양극화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브랜드 업체들도 양극화 되게 많이 돼요. 아하. 그렇게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상위 7개 브랜드의 점유율 합한 건데요. 7개는 이제 뭐 루이비통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샤넬도 들어가고, 이제 7개 브랜드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거 합산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는 2000년에 한 15% 조금 넘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 지금 그러네요. 아, 30%가 넘네요. 초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럭셔리 시장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도 굉장히 빠르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충분히 이렇게 상위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 브랜드들이 충분히 계속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경쟁 업체들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개 브랜드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아시는 브랜드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의 이제 점유율을 쭉 보게 되면 확실히 이런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뭐 샤넬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보면 샤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을 것 같은데,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샤넬 보면 시장 점유율이 아직 전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는 별로 안 되네요.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 이 차트에서 밑에 있는 뭐 페르가모라든지 프라다 좋은 브랜드이긴 한데 조금 보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네요. 이러한 추세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브랜드 쪽에서도 지금 럭셔리 쪽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훨씬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 두 축 중에 MZ 세대의 축이 있잖아요. 이 MZ 세대의 트렌드가 빨리 변하잖아요. 럭셔리 시장에서도 빨리 변해요. 근데 이 MZ 세대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뭔가 디지털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브랜드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러지 못하고 과거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지금에서 특별하게 혁신이 없는 이런 브랜드들은 조금 계속 시장 점유율이 빠지고, 특히 MZ 세대의 관심 밖으로 계속 밀려나는 약간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가모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산지 22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에너지 초기에 기억을 해보면 그때 페르가모의 타이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이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페르가모 타이를 사가지고 하고 막 기분 좋았던 게 있는데, 아직도 보면 페르가모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면세점 가면 제가 20년 전에 봤던 모델 그대로 있어요. 정말로. 그 반면에 뭐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혁신을 많이 가져, 디자인의 변화도 많이 가져는데, 그래서 뭔가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뭐 매출 성장이라든지 시장을 아웃퍼폼 상회하고 성장성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회사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혁신을 계속 추구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야, 이런 소비재에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죄송합니다. 계속 마이크를 쳐서 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과감한 디자인들을 빨리빨리 출시를 해주고 디지털화에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브랜드들은 확실히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에서 실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럭셔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 근데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브랜드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잘하는 브랜드의 점유율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소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 럭셔리 시장을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중국 럭셔리 시장의 이제 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조정을 받았죠. 전체 매출 시장이 한 35% 이상 조정을 받았다가 작년도에도 많이 회복을 못했고, 올해도 회복을 하긴 할 텐데 뭐 그렇게 20-30% 회복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여행을 여전히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전현 애널리스트는 해외 여행이 좀 더 가능하게 되는 내년도에 23년 폭발적으로 이제 중국 럭셔리 시장이 회복을 4년 5년간 굉장히 빠르게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폭발적 성장을 하면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어디서 럭셔리 제품을 살 거냐,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CTG 면세점이라고. 근데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살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하이난에 있는 중국 국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 보면 중국 자국 내에서 럭셔리를 살 수 있는 채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면세점을 사든지 아니면은 루이비통 매장 가서 사든지. 그래서 지금은 중국 자국 내 럭셔리 매출을 100이라고 하면, 구입을 100이라고 하면 한 13% 정도를 면세점에서 사요.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 못 가니까 대부분 이제 해남 면세점, 하이난 면세점, 한국의 제주 면세점 같은 이런 면세점에서 사는 거고, 나머지 87%를 이제 시내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이나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 가서 하는데, 저희는 25년까지 이런 면세점 매출 비중이 전체 국내 럭셔리 매출 비중의 20%까지 올라갈 걸로 봐요. 전체 매출도 올라가고 면세점 비중도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 저희가 CTG 면세점 사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내년에 해외여행 자율화되면은 해남 면세점 사던 사람들이 다 해외 나가 사면은 하이난 면세점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 하이난 면세점, 시티지 면세점이 공항 면세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상해에 있는 공항, 북경, 베이징 공항 다 얘네가 예, 있으니까. 공항 면세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 사다가 해외에 사는 중국 소비자들 되게 많을 텐데 그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중국 상해나 이런 북경에 있는 브랜드 면세점에서 브랜드 샵에서 그렇죠. 네. 사둔 소비자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티지 면세점의 매출 성장은 매년 20% 이상 하는 건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면세점 비중이 확 올라가냐라고 하면 중국 이 시티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규제의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죠.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은 내수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화 유출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면세점 육성을 지금보다는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면세점들 이제 시내 면세점 쪽에서의 좀 오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규제가 좀 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중국 면세점 시장 자체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사실은 중국 공부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보면은 면세점을 꼭 가봐요. 가보면은 사실은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좀 퀄리티를 많이 끌어올리고 중국 면세점을 키우려면은 사실 저희가 말하는 SKU 네. 제품 숫자 그리고 브랜드 숫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향후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을 커버를 하는데 이런 루이비통이나 이런 뭐 구찌 이런 브랜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이제부터 중국 면세점에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중국 면세점의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한국 면세점이 더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나가면 해외 나가 사고 그래서 사실은 인지도라든지 이런 지배력이 사실은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서 제가 루이비통이라는 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면세점이 확 커지니까 이제 럭셔리 브랜드 회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포텐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도 중국 면세점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중국 면세점은 이제 퀄리티도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이 면세점을 사는 럭셔리의 시장 자체가 중국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티지 면세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봐도 상반기에 이제 상해 봉사가 있어가지고 국내 이동도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난 면세점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특히 2분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봉쇄가 좀 하반기 완화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시티지 면세점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중국 담당하는 김전희 애널리스트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글로벌 럭셔리 쪽에 봐도 시티지 면세점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좀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한 5%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리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 조정이 뭐 실적 2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해 봉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시티지 면세점 저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도 고점 대비는 아직 한 반토막 정도인 것 같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티지 면세점이 원래 중국의 정말 구조적인 장기 그런 주가 상승 성장주였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한 2020년 고점, 21년 고점 이때부터 꺾여서 뭐 한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좀 올라서 반토막 정도 된 건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사실은 19년까지 뭐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 가서 돈 쓰고 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일 수 있지만 굳이 왜 거기서 돈을 쓰고 오지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주가 또 한번 중국 정부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규제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게 제일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 또 네. 규제 관련된 뉴스가 제가 자세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뉴스 헤드라인이 있고 하는데 이런 쪽은 보면 굉장히 규제에서도 규제보다는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그래서 저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난 그 해남도 쪽에 면세
그 이제 한도를 굉장히 올려주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별의별 걸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온라인으로도 추가 구매할 맞아요.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아세요? 예, 이거를? 저도 이제 조금 그 우리 김지은 연구원님이 써주신 보고서들 좀 팔로우를 해보니까 예. 뭐 밀어주는 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잠깐 지점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네. 그러면은 중국 이외에 뭐 한국이나 일본 면세점 사업자들한테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23년, 24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예.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랑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중국 이외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보고 계신지? 이게 어쨌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중국 면세점이 확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면세점은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뷰고요. 저희가 뭐 호텔 신라나 이런 걸 커버는 하지 않지만 약간 그런 장기적인 그런 리스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중국 정부가 면세점 뭐 강화한다는 얘기는 하다가 아직 강화를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네. 갑자기 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우호적인 면세점 강화를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뭐 100% 확실한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뭔가 소비에 대한 중국 내수에 대한 이런 포커스는 점점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가능성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 이런 측면도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중국 따이꼬라 그러죠. 네. 그렇죠. 따이꼬들을 규제 강화를 하면 사실은 바로 해버리면은 뭐 영향을 받게 되는 맞죠.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예. 크진 않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따이꼬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 면세점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체크는 해봐야 되는 이슈네요. 예. 아, 이게 그 중국 내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내리는 핵심 평가 지표는 6월 그리고 하반기는 무조건 너네 지방성의 소비가 얼만큼 올라오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다 각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 살포하고 막 소비 쿠폰 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게 평가 지표예요, 사실 소비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 럭셔리하고 사실 소비하고 얼마나 상황이 높은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소비가 좋아지면 사실 럭셔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아주 좋아지는 그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는 중국 소비 시장이 미국 소비상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 탑픽이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시티즌 면세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2달 전에 나와서 안타 스포츠, 아하. 중국 스포츠웨어도 저희는 계속 네. 하반기에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밀레니얼 저희 글로벌 소비재 쪽에서의 탑픽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중국이 너무 비중이 높아서 네. 조금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어서 네.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면 좀 편하긴 한데 근데 저희는 그만큼 확신의 레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만큼 저희는 미국 소비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굉장히 크고. 네. 또 걱정스러운 얘기를 또. 그렇지만 네. 룰루레몬은 사실은 어쨌든 저는 저희는 좋게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소비에 사실은 덜 영향을 받을 어쨌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네.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룰루레몬. 오늘 뭐 준비하신 장표는 다 예, 해주신 다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럭셔리 산업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장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그동안 못 사서 앞으로 많이 살 거고 네. 미국은 예. 너무 많이 사서 좀 덜 사는 그런 줄어들고. 것들. 그러면서 이제 시티지 면세점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뭐 2분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그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아 그런데요? 그러면은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제 3부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